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2021년도 국가직 이제 구급 공무원 한국사 영역을 한번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1번 문제를 보면은 지금 C가 한 개 나오죠. 자, 펄펄 나는 저 꾀꼬리 암수소로 정답구나. 외로울싸 이 내 몸은 니와 더불어 돌아가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국어 시간 때 배웠었죠. 이 시기 같은 경우에는 유리왕을 말하는 겁니다. 유리왕. 뭐 굳이 근데 이 시기를 정확하게 뭔지 몰라도 어차피 뭐 공무원 시험서라든가 뭐 이런 개념서 같은데 이런 게 가끔씩 나오기 때문에 한번 숙지해 주시고 이제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번 같은 경우에 유리왕 때인데 유리왕 시기를 말하는 건데 유리왕 시기에 있었던 사실 옳은 것은 무엇이냐? 일본의 진대법 같은 경우에는 고국천황 말하는 거니까 아니고 낙랑군은 미천왕이고 졸본에서 국내성으로 전도하였다. 정답이 3번이죠. 만약 국내성에서 이제 병량으로 옮겼다 하면은 장수왕인데 이제 국내성으로 전도했다니까 유리왕이고 율령으로 반포하여 중앙 집권 체제를 강화하였다. 율령 반포, 불교 수용, 그리고 국학 설치 뭐 이런 내용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오면은 소수리망 말하는 거죠. 소수리망. 정답 3번이고 2번 밑줄 친 유학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풍기군수 주세붕은 고구려시대 유학자의 고향인 경상도 순흥면 백운동에 해연사를 세우고 1543년에 교육시설을 더해서 백운동 서원을 건립하였다. 이 유학자 같은 경우에는 딱히 지금 선택지를 봤을 때는 누구인지 몰라도 정답 같은 경우에 나옵니다. 보면은 해조 향약 같은 경우에 누굽니까? 해조 향약 같은 경우에는 율곡 이 선생이 사실상 이제 그 은퇴를 하고 만든 이제 향약이 해조 향약이고 3번 보면은 성악 10도를 조설하여 경연에서 강의하였다. 이 같은 경우에는 태계 이황 선생 말하는 거죠. 아니고 일본의 동정을 담은 해동 제국기를 조설하였다. 해동 제국기를 조설하는 사람은 신숙주 말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어차피 1번, 3번, 4번 자체가 다 조선시대 때 내용이니까 자연스럽게 그렇죠. 2번밖에 남지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풀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근데 뭐 이런 식으로 안 나올 수도 있으니까 자, 원감석기의 성리학을 국내로 소개하였다. 국내로 소개한 사람이 누구죠? 안향 선생님 말하는 거죠. 그, 자, 어차피 이 내용 같은 경우에는 자세하게 보면은 주세붕이 처음에 백운동에 서원을 설치합니다. 1543년이면은 중종시기일 텐데 중종시기가 아니라 명종시기 그쯤 될 건데 그래서 이 서원에서 누구를 모셨느냐? 성리학을 최초로 이제 들여온 안향 선생을 모신 곳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 고려시대 유학자는 안향 선생이라는 걸 알 수 있고 아니면 선택지가 뭐 제 1번, 3번, 4번 자체가 조선시대와 관련된 내용이니까 자연스럽게 2번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어쨌든 서원과 그리고 고려시대 유학자가 같이 나오면은 이 유학자 같은 경우에는 100% 안향 선생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정답은 2번인 거고 그다음 밑줄치 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보면 1919년도 앞의 내용 같은 부연 설명이고 이제 뒤에 걸 보면은 경천사 10층 석탑의 영향을 받았다. 자 보면은 경천사 10층 석탑의 영향을 받았고 이 공원 탑골 공원에 탑을 세운 사람은 누군가? 이 왕은 당연히 세조입니다. 세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끝 말이 좋지 않았죠. 개우정난을 통해 가지고 단종을 사실상 내쫓고 자신이 왕이 됐는데 이제 마지막에 끝날에는 사실상 이제 온갖 질병을 다 안고 뭐 결국에는 이제 불교로 이제 많이 빠지게 되는 그런 사람 중 한 명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석탑의 영향을 받았다 하면은 99.9%가 그 세조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 세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은 세조와 관련된 내용은 육조 직계제죠. 세조와 더불어서 앞에 태종 같은 경우에도 육조 직계제를 실시하였고 의정부 서사제 같은 경우에는 조선 세종과 성종이 실시했다. 뭐 이 정도만 알아도 문제는 푸는 데에는 큰 지장은 없습니다. 자 보면은 이 동국병감을 편찬했다. 동국병감을 이제 편찬한 사람은 조선시대 문종이고 우리나라 역대 문장의 종수를 모은 동문선 같은 경우에 성종 말합니다. 한양으로 다시 천도하여 이궁인
이제 창덕궁을 창건하였다. 이건 태종 때 얘기니까 정답은 3번. 문제 4번을 보면은 쭉 나오는데 이거 내용을 봐도 자 관찰사의 수령 서울의 경우에는 홍문관의 육경 그리고 대관들이 모두 능력 있는 사람을 청거하십시오. 자, 능력자를 이제 청거해라 이런 내용이 나와 있고 자, 한나라의 현량가가 나옵니다. 다 내용을 보니까 좀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을 지금 뽑아라. 약간 좀 진보적인 성격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약간 급진적인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그리고 현량가까지 나오는 거 보니까 가이물 같은 경우에는 조광조가 됩니다. 조광조와 관련된 설명을 옳은 것은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어차피 기묘사와 뭐 고나 그거 하나 정도밖에 안 나올 겁니다. 그게 정답은 1번인 거고 조이제문 같은 경우에는 김종직 말하는 거죠. 자, 문정왕후의 수렵첨정은 이제 사실상 명종 때 얘기니까 중종 이후 내용이니 아니고 연산군의 생모 윤씨를 패비하는데 동조였다. 이거는 갑자사 때 말하는 거니까 연산군 때 내용이죠. 정답은 1번인 거고 5번 신석기 시대 유적과 유물을 바르게 연결한 것만을 고르면 무엇인가? 공주 석장리 유적 같은 경우에는 청동기 시대와 관련된 내용이니까 디귿은 아니고 릴 부산 동삼동 유적 같은 경우에는 신석기 시대의 내용이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기읍과 니은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 정답은 1번. 자, 가 시기에 신라에 있었던 사실 옳은 것은 한성이 함락되고 수도를 웅지로 옮겼다. 문주왕 때의 내용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향수왕의 침입으로 인해서 계로왕이 죽게 되면서 이제 수도를 웅진을 옮겼는데 이건 정확하게 475년도입니다. 근데 사실상 연도를 몰라도 이 계로왕이 죽고 이제 문주왕 때라는 걸 어느 정도 감안하면은 5세기라는 것은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 장수왕 그리고 강교토 대왕이 사실상 전성기를 누렸던 시기가 5세기라는 거, 그 정도만 알아도 문제 푸는 데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왕은 사비로 도읍을 옮겼다. 그래서 사비로 도읍을 옮긴 것 또한 6세기경이라는 정도만 알아도 문제가 푸는 데는 지금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근데 그래도 어느 정도는 연도를 외워두면은 쉽게 풀 수는 있겠죠. 정확하게 이 연도는 538년대인데 자 보면은 대가이를 정복하였다. 자 대가이를 정복한 건 진흥왕 때죠. 물론 성왕이 있을 때 진흥왕이 있긴 했지만 이거는 사비로 도읍을 청한 것은 어느 정도 이제 성왕이 초기 때 내용이니까 실상 대가를 정복한 것은 562년이니 사실상 좀 후기 때 내용이거든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굳이 연도를 몰라도 어느 정도 유추는 가능하다는 거. 1번 아니고 항초령 순수비 같은 경우에도 진흥왕이 한참 이제 전성기를 누릴 때니까 2번 또한 아닙니다. 뭐 정확하게는 2번 568년이라고 하지만 굳이 연도까지는 외울 필요는 없고 3번 거칠부가 국사를 편찬하였다. 미국 같은 경우에도 한참 이제 진흥왕이 전성기를 누릴 때니까 아니겠죠. 미차돈의 순교를 계기로 불교 공인되었다. 자연스럽게 2000년 순교는 법포왕 때니까 가에 법포왕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사실상 문주왕 때 신라는 신라 왕은 누구였었고 그 다음에 성왕 때 왕은 누구였었냐 그 정도만 알아도 가에 들어갈 사람은 그죠 법포왕밖에 없는 거죠. 그 사이에 들어갈 사람이. 정답은 4번이다. 아니면 지정왕 나와도 뭐 4번 맞을 수가 있겠죠. 자 문제 7번 시기별 대배 교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백제 노리 사치계가 일본의 불경과 불상을 전하였다. 뭐 1번 맞는 내용이고 또 통일신라 때 장보고가 완도에다 청해진을 설치하면서 해상과 장하가 맞죠. 예성강하고 병란도 맞습니다. 자 명가 교로에서 중간계시와 책문후시가 등장하는 것은 명나라 때가 아니라 청나라 때입니다. 그래서 명나라하고 내용이 나오려면 사실상 조공무역 외에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4번을 말하는 거고 우리나라 세계유산과 세계기록유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공주 송성리 고분군에 전축문인 6호분과 무령왕릉이 있다. 자 기억 맞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 같은 경우에는 외울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뭐 따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실상 이제 그 각각 뭐 세계유산과 세계기록유산에 대한 내용을 외울 수밖에 없는 부분인 거고 양산 통도사 금강계단 불사리탑에 있는 삼보사찰이다. 자, 니은도 맞는 내용이죠. 자 남한 산성은 병제 허론 때 인조가 비난했던 산성이다. 뭐 이건 맞는 내용이고 승정원 일기는 역대 왕의 훌륭한 언행을 실록에서 뽑아 만든 사서이다. 자 이거 약간 헷갈릴 수가 있지만 8번 같은 경우에 승정원 일기가 아니라 국조보감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리을은 아니고 정답은 기응, 니은, 디귿인 3번이 됩니다.
자, 9번. 이제 9번도 살짝 어려울 수가 있는데, 이제 발해에 관한 내용이죠. 이거 지도 보는 순간 바로 발해라는 걸 알고, 어차피 문제에도 발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수도에 관한 내용인데, 처음에 이 도나라는 지역은 어디입니까? 동모산 말하는 거죠. 동모산. 니은 같은 경우에는 중경, 디귿이 상경, 리을이 동경 말하는 겁니다. 동모산, 이제 중경, 상경, 동경 이제 말하는 건데, 기읒에 종효공주 무덤을 찾아 벽화에 그려진 인물들의 복식을 탐구한다. 자, 기읒 같은 경우에는 어느 지역이죠? 그쵸.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 있었던 이제 길림성에 있는 항룡현 서쪽 용두산 쪽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같은 경우 하룡 쪽이니까 중경 지역을 아는 거죠. 그 기억은 아니고, 자, 용두산 고분군을 찾아 이제 벽돌 무덤이 특징을 탐구한다. 맞습니다. 이 같은 중경에 있던 지역이고, 딕은 오복루 성문돈을 찾아 성의 구조를 당의 장안성과 비교해 본다. 자, 디귿 같은 경우에는 상경 지역에서 상경사 맞죠? 그럼 디귿 맞습니다. 자, 종주 무덤을 찾아 고구려 무덤가의 계승성을 탐구한다. 자, 정의공주가 등장한 것은 이 훈춘 쪽, 동경 지역이 아니라 돈하현 쪽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동모산 쪽에 있는 지역이니까 리을 동안 아니고, 그 정답은 니은 디귿인 3번이 됩니다. 자, 10번. 속교를 행하는 것은 수신의 기본 근본이다. 자, 속교 같은 경우에는 흔히 말해서 불교가 수신이고, 유교는 이국을 근원이다. 최승로의 시무 28조와 관련된 내용이니까 이때 왕은 성종이죠. 성종 때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1번 맞죠. 양경과 시무목에 12목에 상평청을 설치했다. 맨 처음에 태조 왕건이 흑창을 설치한 다음에 성종이 이를 계승한 상평청을 설치했죠. 그 다음에 균열을 기법사 주지로 삼아 불교를 정비하였다. 자, 이거 같은 경우에 강종과 관련된 내용이고, 국자감에 칠제를 두어서 부응하였다. 자, 칠제라든가 양형고 같은 경우에는 예종 때 예경이죠. 예종이 괜히 예자가 아닙니다. 예자와 관련된 내용은 보통 어떤 뭐 교육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면은 예자를 붙인다는 거. 그러니까 아니고 전지와 시지를 지급하는 이제 경정정시가 같은 경우에는 문종과 관련된 내용이니까 정답은 1번. 11번 이승만 정부 때 지금 내용 보면은 한미협조, 뭐 농지개혁, 삼백산업 다 이승만 정부 때인데, 제1차 경제개발 5개년계 같은 경우에는 박정희 정부 때니까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자, 중일전쟁 조선총독부가 시행한 민족말살 정책이 아닌 것은, 이것도 약간 헷갈릴 수가 있지만, 이건 뭐 교과서라든가 여러가지 좀 참고서 같은 걸 많이 보면은 바로바로 숙지할 수 있습니다. 아침마다 공성요배를 강조하였다. 1930년대 이후 중일전쟁 때 맞습니다. 자, 그리고 한국시민서사 맞고, 낭면제 북양 정책 약간 헷갈릴 수 있습니다. 중일전쟁 이후라고 이제 굳이 또 시기를 설정했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얘는 1930년대 초, 흔히 말해서 중일전쟁 때가 아니라 굳이 따지자면 이제 만주사변 때라고 보시면 됩니다. 1930년대 초니까 정답은 3번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한국시민의식 또한 뭐 중일전쟁 이후부터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약간 좀 문제를 좀 많이 집약적으로, 그리고 또 너무 좀 이제 집요하게 파고든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인 거고, 그다음 미추친 조약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자, 1882년에 지금 미국과 조선이 맺은 조약, 즉 조미수호 통상 조약을 말하는 거죠. 자, 이 조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 자, 이모군란 계기로 체결됐습니까? 물론 1882년도에 맺긴 했습니다만은 이모군란에 의해서 체결된 것은 아니고, 항중헌이 사실상 조선 책략책을 김홍집에게 주게 되면서 이로 인해서 실상 미국과 뭐 일본하고 청나라하고 뭐 잘 지내야 한다 이런 내용 적혀 있었죠. 조선 책략에. 이게 맞는 거지 이모곤란의 계기로 체결된 것은 아닙니다. 정답은 2번인 거고, 2번이고. 자, 14번 고려시대 향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이거 향리에 대해서 좀 알아야 할 텐데, 부호정 이하 향리는 사신간 감독을 받았다. 그렇죠. 사신간의 감독을 받았었죠. 부호정 이형은. 물론 호장 같은 경우에 독자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신간의 감독을 받은 게 아니고, 부호정 이하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 물론 호장만큼은 힘이 센 건 아니지만 부호장도 실상 이제 가거지를 쳐가지고 어느 정도 좀 높은 간지까지 올라갈 수는 있었습니다. 기억도 받는 거고, 상층 향리는 각오로 중앙 간직에 진출할 수 있었다. 맞고요. 상층 향리 같은 경우에는
일부 형리의 자제들은 기인으로 선발되어 기경으로 보내졌다. 그죠? 기인 제도의 원래 목표 같은 경우, 목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방에 있던 유력한 세력들을 이제 개성에다가 앉혀놓고 인질로 삼는 거죠. 그에 따라서 이제 지방에 있던 세력도 어느 정도 견제하는 건데 점점점 고려가 이제 중기 후기로 넘어가면 갈수록 이 기인이란 이제 목적이 많이 사라지게 이제 그 처음에 있던 목적하고는 좀 많이 변질됩니다. 이 기인을 통해 가지고 지방에 있던 유력한 세력의 가문이 자신의 아들을 일부러 개경에다 보내서 중앙 간직화시키는 그런 식으로 많이 변화가 되거든요. 이제 디그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맞는 소리가 되는 거고 석현의 행정 실무 같은 경우 실무는 향리가 담당한다. 자, 처음에는 이제 고려 시대 같은 경우에는 주현이 있고 석현이 있죠. 그래서 이 주현 쪽에는 사실상 거의 지방간이 다 파견되지만 석현 쪽에는 지방간은 파견이 되지 않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향리가 이제 석현에 있던 지역까지 이제 어느 정도 장악하게 되니까 그만큼 고려 시대 때 향리는 조선 시대에 비해서 막강한 힘을 가지지만 뭐 알다시피 조선 시대에 가서는 그저 이제 수령의 어느 정도 보좌하는 역할 정도만 되었다는 거. 물론 조선 후기가 되면은 좀 많이 달라지긴 하지만 그래서 기은, 이은, 디귿, 리을 다 맞다는 거. 정답은 4번이 되는 거고. 그리고 15번 이 농법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이항법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농법 같은 경우에는 그 이항법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은 무엇이냐? 자, 세종 때 편찬된 농사직설에도 등장한다. 맞습니다. 농사직설에도 이항법은 있고 당연히 고려 후기 때도 모내기법 이항법은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 세종 때 조선 초기 때는 이항법이 아직 남부 일부 지방에서만 행해졌고 조선 후기 때 되면은 거의 전국적으로 이제 이항법이 실시가 된다는 거. 고랑에 장부를 심도록 하였다. 자, 고랑과 일항과 같은 내용 같은 경우에 고랑은 견종법과 관련된 내용이니까 아니고 경국대전에 이제 수령 7사 항목에서도 강조되었다.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국대전에 수령 7사 항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농상성, 호구증, 학교흥, 군정수, 부역균, 그리고 사송간, 그리고 간할식과 관련된 내용이니까 전혀 이 내용과 별로 상관이 없는 내용이고 직파법보다 풀 뽑는 노동력을 절약할 수 있었다. 이항법 같은 경우에는 직파법 같은 경우에는 그냥 막 부리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그러니까 그러면 잡초나 이런 것들이 엄청 많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사람들 다 뽑으니까 힘들죠. 하지만 이항법 같은 경우에는 일부 묘판에다가 이제 순서대로 짝짝짝 이제 일자로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처음에 있었던 그 묘판에다가 하나하나 일자를 세워서 이제 심는 방법을 이항법으로 가는 건데 이러면 상당히 노동력이 많이 감소된다는 거. 한 2분의 1 이상의 그런 효과를 받기 때문에 조선시대에도 어느 정도 좀 건장하는 것도 있었지만 하지만 이항법의 가장 취약점은 무엇이냐면은 비가 내리지 않는다면은 농사가 다 망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조선시대 때 이항법에 대해서 상당히 좀 반대했던 관리들이 상당히 많았었고 금지까지 했다는 거. 그래서 기역과 리을 정답은 2번이 되는 거고 16번 이 헌법은 한 사람의 직권장악 긴급조치라는 형식적인 방법. 자, 긴급조치 나오는 순간 이거 유신헌법대 내용으로 그 시기 때 일어난 것은 무엇이냐. 자, 부마민주항쟁 1979년도니까 정답은 1번인 거죠. 1980년대까지 이 유신헌법은 계속 유지가 됩니다. 국민교육헌장 1968년이가 아니고 자, 7.4 당복 공동성명이 약간 헷갈릴 수가 있는데 둘 다 1972년도는 맞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유신헌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런 7.4 남북 공동성명을 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이걸 통해서 이제 남한 쪽에는 이런 유신헌법이 북한에는 사회주의 헌법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아니고 그 다음에 4번 한일협정 체결을 반대하는 6.3 시위 같은 경우에는 1964년도에 1965년도에 일어날 이제 이런 한일 협정을 반대하는 시위가 6.3 시위였었죠. 그 정답은 1번이 되는 거고 본회의 2천만 민중의 공정한 뜻에 바탕을 둔 국민적 대화합으로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국민의 완전한 통일을 공고하게 하며 강복대합의 근본 방침을 수립하여 우리 민족의 자유를 만회하며 독립을 완성하기를 기도하고 이에 선언하노라. 본 대표 등은 국민이 위탁한 사명을 받들어 국민적 대단결에 힘쓰며 독립운동에 나아갈 방향을 확립하여 통일적 기간 아래의 대업을 완성하고자 하노라. 자, 이거만 봤을 때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정확하게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국민의 완전한 통일을 공고히 한다. 그리고 우리는 뭐 독립운동에 향해 나아갈 방향의 확립 이런 내용 보니까
이거는 이제 국민대표 회의를 말하는 겁니다. 1923년도에 있었던. 자, 이때 있던 사실로 옳은 것은 무엇이냐? 자, 1923년 국민대표 회의 보면은 1번 대한민국 건국강령은 자, 국민대표 회의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죠. 1940년 조선왕의 삼균주의와 관련 내용이니까 아니고 뭐 박은식의 뭐 임시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 자, 이거 같은 경우 헷갈릴 수가 있는데 국민대표 회의가 끝나고 결렬이 나고 그 다음에 박은식이 임시 대통령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승만이 이제 탄핵당하는 거고 민족유일당운동 차원에서 조선혁명당에 참가하였다. 자, 이거 같은 경우 대한민국 임시정부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내용이고 뭐 굳이 이제 나오면은 국민대표회의 이후에 한국독립당, 뭐 조선혁명당, 의열단이 합쳐서 민족혁명당을 만들었다. 뭐 그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고 4번 임시정부를 대체할 새로운 조직을 만들자는 주장이 나왔다. 그렇죠. 이게 창조파와 개조파로 나눠지게 되면서 사실상 뭐 결국에는 결론이 났지만 17, 4번이고 18번 이거 약간 선택지가 약간 헷갈릴 수가 있는데 이거는 토지조사 사업과 관련된 내용이죠. 자, 이거까지는 압니다. 근데 이제 선택지가 약간 헷갈리는 선택지가 나오거든요. 자, 1번부터 해서 다시 살펴보면은 농산 공부를 중부기관을 하였다. 뭐 그거는 전혀 토지조사 사업과 관련된 없는 내용이고 역전토와 공장토를 총독부 소유로 만들었다. 2번이 맞습니다. 근데 토지 약탈을 위해 동양 척식 주식 회사를 설립하였다. 자, 여기서부터 약간 헷갈리는 거죠. 이 토지조사 사업을 통해서 헐값으로 사실상 이제 일본 이제 조선에 왔던 이제 일본 국민들에게 팔았죠. 그러니까 동양 척식 주식 회사를 1910년대에 만든 게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미 동양 척식 주식 회사 같은 경우에 1908년도에 만들어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 되는 거고 충궁 퇴치, 농가 부채 군절 이거 같은 경우 1930년대에 있었던 농민 부흥에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이제 조선 이제 총독부가 이런 이제 농촌에 다시 부흥을 일으키기 위해서 했던 정책들인데 실상 뭐 이제 실패로 끝났죠. 이제 모든 농촌이 부흥할 수 없었던 이유는 뭐 농민들이 게으르고 뭐 그러한 이유들 때문이다. 뭐 이런 식으로 불려서 어쨌든 뭐 정답 같은 경우 2번이 되는 거고 개항기 무역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개항장에서 조선인 객주가 중개 활동을 했다. 그건 맞는 내용이고 조총무역장정으로 청국에서 수입 외벽이 일본을 앞질렀다. 자, 이거 같은 경우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조총 수력 무역 장정 말하는 거죠. 이모군란 이후에 그러한 계기로 인해서 조총 상미의 수력 무역 장정을 체결했는데 청나라가 물론 한성까지 오긴 했지만 수입액 자체는 일본을 앞지른 적은 없습니다. 근데 일본을 앞지르려고 하니까 일본은 이제 이에 거슬려서 조일 통상장정을 개정을 하고 그에 따라서 뭐 방공력이라든가 간세와 관련 내용을 추가를 했지만 체국 대우를 그냥 가져가게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1894년경에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중일 전쟁이 아니라 그 청일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 같은 경우에는 2번이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20번. 자, 이 글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사실상 이미 이 책 매천야록이 언제 만들어진 것이냐, 언제 만들어지기보다는 어느 시대를 지금 다루고 있느냐라고 생각하시면은 매천야록 같은 경우에는 보통 개항기, 구한말 시기를 보통 다루고 있거든요. 자, 구한말 시기의 내용이니까 뭐 그와 관련된 내용은 실상 딱 나올 사람밖에 안 나옵니다. 뭐 고정이나 흥성되어 것밖에 없거든요. 자, 그러면 이 내용들 보면은 군역에 뽑히는 장정에게 군포를 거두었는데 그 패단이 많아서 백성들이 뼈를 깎는 원한을 가졌다. 그런데 사족들은 한평생 한가하게 놀며 신력이 없었다. 그러나 유속에 끌려 이행되지 못하였으나 갑자년 초에 그가 강력히 나서서 기천이 동일하게 장정한 사람마다 세납자와 이민을 바치게 하니 이를 동포전이라고 했다. 뭐 호포지라든가 동포전 뭐 이런 내용들 쭉 나오는 거 보니까 이 삼정에 대한 문란을 다 바로잡기 위해서 흥성대원군이 했던 정책들을 말하는 거죠. 자, 그에 대한 흥성대원군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무엇이냐? 자, 만동벽 건립을 주도했다. 자, 만동벽 건립을 주도한 게 아니라 만동벽 자체를 아예 없애버렸죠. 일본은 아니고. 자, 궁국 기무초의 총재를 역임하였다. 총재를 역임한 사람은 김홍집입니다. 김홍집. 자, 통리기무함원을 폐지하고 오곤영을 부활하였다. 실상 이제 이모군란으로 인해서 흥성대원군이 잠시 이제 그 권력을 잡게 되는 거죠. 물론 그 이후에 청나라를 부르게 된 이후에 다시 청나라에 압송되긴 했지만 그래서 이로 인해서 이 별무반이 아니라 별기군 자체가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없애버리죠. 원래는 이제 고종이 즉위하게 되면서
이 5근형이 사실 2형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 2형을 다시 5근형으로 부활한 사람이 흥성대원군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이제 3번이 맞는 거고, 그 다음에 4번 보면은 탕평 정치를 이제 정리한 만기 요람을 편찬하였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 기억상 숙종인가 용조 때 내용이기 때문에 이제 흥성대원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거. 정답은 3번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1번부터 20번까지 쭉 봤는데 이번에 내용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문화재 뭐 이런 이제 뭐 유물이라든가 아니면 경천사 10층석탑에 영향받아서 누군가 아니면 세계 기록유산과 관련된 내용, 발해의 이런 이제 중경과 상경, 동경 이런 내용들 그거 보니까 각 지역 명이라든가 아니면 문화재를 조금 더 정확하게 알아야지만이 고득점을 맞을 수가 있다라는 거, 만점 맞을 수가 있다는 거. 그래서 이제 1번부터 20번까지 싹 다 이제 한번 풀이를 해봤는데 문제 자체는 뭐 그렇게까지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다. 약간 문제가 헷갈리게 뭐 12번 문제 같은 경우는 헷갈릴 수가 있다는 거. 그리고 또한 뒤 보면은 이제 18번 내용 또한 헷갈릴 수가 있다. 이런 문제들을 제외하면은 문제 자체는 좀 무난무난했다는 거. 그래서 이제 그래서 2021년도 국가직 9급 한국사 이제 풀이를 한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